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기승을 부렸던 폭염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시 생린면의 낮 최고 기온은 38.2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유례 없는 늦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누렇게 연근 벼 이삭 위로 농민들의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고 작업복은 온통 땀에 젖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 온도가 35도라 그래요. 비가 온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약제 작업을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약제 작업 이 더운데 할 수 있겠어요? 도심 계곡에도 늦더위를 피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아예 물에 뛰어든 아이도 있습니다. 여름 거의 끝나갈 때처럼 느껴지지 않고 여름 시작했을 때 엄청 제일 더웠을 때 날씨 같은 느낌이고 더위 씻으려고 계곡에 놀러 왔어요. 추석 연휴에도 경남 모든 시군에 이어졌던 폭염특보. 연휴 기간 경남 10개 지점에서는 역대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늦은 폭염에 경남의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4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명 많았고 12명이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나왔습니다. 폭염은 다가오는 비 소식과 함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내일과 모레 30에서 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mm의 비가 예보돼 더위를 식힐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강해 폭염 날씨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대 요란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있으니 다만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가을은 다음 달 초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이런 연휴에 고속도로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는 좀 달라졌을지 김유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해 일지선에 마련된 창원 졸음쉼터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쓰레기통은 가득 차다 못해 쓰레기가 주변으로 넘쳐 흐릅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봤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남은 커피와 담배꽁초까지, 어린이용 장갑도 나옵니다. 생활 폐기물로 분리해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쓰레기로만 큰 자루 4개를 채웠습니다. 연장 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졸음쉼터로 이 쓰레기가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졸음쉼터에서 10km 떨어진 휴게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휴게소 이용객들이 남긴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갖가지 쓰레기를 넣은 비닐봉지가 담겨 있고 택배용 스티로폼 상자도 눈에 띕니다. 외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알림이 있고 CCTV도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47,700여 톤, 하루 평균 26톤 규모입니다. 추석과 설날 등 연휴에 생긴 쓰레기는 2,900여 톤, 하루 평균 55톤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고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0억 원 넘게 쓰였습니다. 졸음쉼터 심야 시간에 무단 투기 오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로고젝터 홍보나 도로 구간 내 CCTV를 활용해서 비탈면이나 이게 사각지대에 좀 단속이 가능하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생활 쓰레기 등 외부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양심과 함께 내다 버린 쓰레기는 이번 연휴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달 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을 겪은 창원에선 또다시 역사 논쟁이 예고됩니다.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인 민주주의 전당 공식 명칭과 전시물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을지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창원 민주주의 전당 관련 공청회 자리, 공간 활용과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3.15 의거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도 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의거였지만 이 의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체제투쟁,
전쟁,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자유로운 것을 찾기 위한 그거에 대한 구성은 없다. 공청회에 앞서 창원시의회 김민아 의원도 직접 담당 부서에 비슷한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선 1948년 건국부터 이루어진 민주주의 역사, 6.25 전쟁 등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1948년 건국은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반쪽 광복절 행사를 부른 논쟁입니다. 창원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민주주의 전당 공식 명칭 결정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을지도 논란입니다. 민주주의 전당 앞에 자유를 붙여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그 민주화에 더 넘어서 거기에 붙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관해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까지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3.15 의거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60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이 취지와 달리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만과 관련된 전시물도 전시해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전당이 된다면. 그 개념에 반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게 무슨 전당이 되겠습니까? 지역사회에 큰 논쟁을 부른 창원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명칭 변경, 민주주의 전당을 둘러싸고 다시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또 한 번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8년 만에 시작되면서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됐습니다.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가동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최우선 해결 과제인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사업. 원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사업 신청 8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리 원전의 설계 수명은 40년. 당장 설계 수명을 다했거나 임박한 원전 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해 4월 설계 수명이 끝나 운영이 중단됐고 3호기는 이달 말, 4호기도 내년 8월엔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고리 원전 3기의 가동 연장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시급한 건 거의 2호기다 보니까 2호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는 내년 6월, 3, 4호기는 2026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 부활은 본격화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제자리입니다. 현재 고리 원전 수조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률은 97%. 8년 뒤인 2032년 완전히 포화되는데 원전 3기가 재가동되면 포화 시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은 물론 중간 저장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 최대한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또 대승적 차원에서 좀 같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 설치가 추진 중인데다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 재가동까지 더해지면 지역사회의 반발 또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김해시가 개막을 20여일 앞둔 105회 전국체전 신축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1,800억 원이 투입된 김해 종합운동장은 지상 3층, 지하 5층 규모의 관람석 15,000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46명 가운데 40명이 참가합니다. 경상남도가 2035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낙동강을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고 동부와 서부권 역사문화 관광 권역을 만드는 관광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남관광종합계획은 남해안 관광청 설립과 경남관광공사 전환 등 18개 추진과제에 157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35년 주요 관광지를 현재 200곳에서 400곳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원시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수소 기반 미래차 관련 기업들과 창원 국가산단에 5천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기업은 로만시스와 범한 퓨얼셀, 범한 자동차, 사면 4개 회사로 이들은 2028년까지 공장 신증설에 5,36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통영시 도남동 한 조선소에서 계류 중이던 2,000톤급 해상 크레인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인력 30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3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7개 국립대 가운데 경남 3곳에서 최근 5년 동안 모두 6,900여 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는 경상국립대 4,100명, 창원대 2,700명, 진주교육대 90여 명입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해군의 5성급 호텔인 남해 호텔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섭니다. 남해군은 최근 열린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5성급 호텔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비 2,300억 원이 투입되는 남해 호텔신라는 197개 객실 규모로 창선면 일대 2만 9천 제곱미터터에 추진됩니다.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